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 기계기사 재료역학 12번째 스프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재료역학의 마지막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출제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의 경우 약 1.2% 정도, 0.23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기사시험에서는 그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은 기계설계 과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공사시험에서 스프링과 관련된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특히 재료역학에서는 코일 스프링만 다루고 있는데 공사시험에서는 판 스프링에 관련된 문제들도 특히 이제 공식 고르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판 스프링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기계 설계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코일 스프링의 권수라 되어 있는데 권수는 이제 스프링이 이제 감긴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 그 기호를 n이라고 했고, 코일의 지름, 여기 스프링의 이 지름을 얘기하는데 이 전체 이제 외경을 d, 그 다음에 소선이라는 건 이제 스프링이 그 지름을 d라고 하고,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을 p,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의 탄성 계수를 g라고 했는데, 스프링의 경우에는 코일 스프링의 경우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때 비틀림 응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틀림 응력은 이제 전단 응력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가로 탄성 계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코일 스프링은 이제 비틀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비틀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 P와 이 전체 이제 코일 스프링 지름의 절반인 그 2분의 D를 곱해주면은 실제 이 코일 스프링이 받고 있는 비틀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상수 K는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스프링의 처진분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의 경우에는 그 왈이라는 사람에 의해 제시된 최대 전단 능력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K 곱하기 타우 T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타우 T는 비틀림의 이 힘 P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단 능력을 얘기하고, 이 상수 K를 곱해줬을 때 이 코일 스프링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그 스프링이 작용하고 있는 전단 능력은 파이 d 3승분의 8pd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K는 왈의 응력 수정 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그 스몰 d분의 라지 d입니다. 스몰 d는 여기 스프링 소선의 지름을 얘기하고, 라지 d는 코일의 지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스프링의 처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중 P를 받으면 코일 스프링은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미소 비틀림 각을 D세타, 그 다음에 변화된 미소 길이를 D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에 처짐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미소 처짐을 D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D세타는 GIP분의 T 곱하기 이제 그 미소 길이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처짐 D 미소 처짐 D 델타는 이게 반경 곱하기 이제 처짐 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D세타가 되고, 이 D세타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DL이 이제 미소 길이니까 L은 스프링의 전체 이제 유효 길이, 전체 길이를 얘기하고, 스프링 한 바퀴의 길이는 파이 D입니다. 그런데 총 이제 n 바퀴가 이제 간격이 때문에 L은 파이 D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이 미소 처짐을 적분하게 되면 전체 스프링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전체 처짐 델타는 GD 4승분의 8 PD 3승 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지 D 대신 이 반경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문제들이 이 처짐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라던가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판스프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응력값이나 이제 처짐 결과값은 좀 알고 계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가끔 이제 제가 보다 보면은 이런 유의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왕왕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보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강선의 지름이 이렇게 되고 코일의 반지름, 그 다음에 권수, 처짐량 등이 나왔는데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제 델타는 GD 4승분의 8 PD 3승 N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P 값을 구하면은 약 26.04 뉴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달 응력이 25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때 코일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일의 지름을 일단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달 능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코일 스프링에 작용하는 비틀림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비틀림은 작용하는 하중 곱하기 코일의 이제 코일 스프링의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틀림은 타우 곱하기, 그러니까 전달 능력 곱하기 ZP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전달 능력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 이제 ZP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파이 D 3승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D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5cm 정도가 나오고, 제가 여기 10의 제곱을 곱해준 이유는 이게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제곱을 곱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18년도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었고 15년도에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각 회차마다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총 최근 7년 동안 5회차 이제 한 문제씩 해서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은 이제 연력학 방송을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연력학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 10개 파트로 제가 나눠서 일단 그 방송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별로 이렇게 그 출제됐던 비중과 이렇게 가중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3번에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사람마다 이제 조금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 이제 마킹한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이제 연력학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사이클에서는 이제 냉동 사이클 정도가 이제 다소 많이 출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한번 알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그 연력학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그 재료역학 방송은 여기까지이고, 연력학 방송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이 방송을 이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어, 그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사실 그 투자 비용 대비 충분히 그 들어간 비용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회사들마다 이제 기사 자격증을 있으면은 자격증 수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같은 경우 이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자기가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회사 생활 뭐 1, 2년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충분히 그 회수가 가능하고 뭐 충분히 이제 가산점이라 기본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